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한 주 동안 14강 유아교육과 부모를 만나러 오시기 전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이제 거의 우리 유아교육 개론 과목은 거의 뒷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강의에 가깝고요. 우리 15강부터는 5개 영역, 즉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자, 유아교육과 부모, 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목의 특성이 좀 있다면 학자와 그 다음에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을 좋아하고요. 또 관련해서는 행동수정 기법이 자주 출제를 하고 있지요. 근데 행동수정 기법은 우리가 유아교육과 발달해서요. 행동주의 이론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강의에서는 부모교육 이론 중에서 꼭꼭꼭꼭 암기를 해야 되는 이론, 그리고 해당 이론 중에서도 꼭꼭꼭꼭 암기를 해야 되는 중액 단어 위주로 우리 20분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하지요. 자, 책상 위에 빨간 펜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빨간 펜은 우리 지금까지 2강부터 14강까지 유아교육 개론 전 과목 빨간 펜 동그라미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대부분이 다 출제가 됐고, 그리고 예상 문제, 적중 예상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이라는 점. 따라서 합격 1차 강의는요. 한 주만 듣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죠? 맞아요. 매일매일 들을 수 있을 때 자투리 시간에 반복해서 듣기 추천합니다. 밥 먹을 때 듣기, 누워서 자기 전에 듣기. 자기 전에 듣기는 좀 심한가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잠 오기 전까지는 좀 듣고, 또 이동할 때 듣기. 특히나 우리 학부생들, 그리고 직장을 임고생 말고 다른 직장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주부님들, 네, 이러한 환경에 또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합격 1차 네,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함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물론 시험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열심히 겸손하게 확신할게요. 네, 해당 공부만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자, 오늘 유아교육과 부모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 즐겁게 네, 집중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학자입니다. 자, 빨간 펜으로 먼저 정리하고 워낙 중요 용어가 많으니까요. 빨간 펜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학자 이름 누구? 그렇죠. 드라이커스 부모교육의 이론,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이고요. 자,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합니다. 자, 드라이커스는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을 제시한 학자지요. 자, 기초는 네, 우리 시험에 임용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에 기초해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부모교육 이론에 적용시킨 이론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무엇을 강조한다? 그렇죠.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민주적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슨 성? 그렇습니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자, 기본 개요였습니다.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빨간펜 동그라미는 암기예요. 자, 그렇다면 드라이커스의 부모와 자녀 관계의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두 가지예요. 자, 유아는 어떠한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 목표 몇 가지, 그렇죠. 네 가지를 갖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게 돼요. 따라서 부모는 어때야 될까요? 이러한 잘못된 행동 목표를 잘 확인해서 해당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자녀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이론이죠. 자, 잘못된 행동 목표 네 가지가 정말 많이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유아가 잘못 세우는 네 가지의 행동 목표. 관심 끌기, 암기지요. 힘 행사하기, 안갚음 보복하기, 무능함 보이기, 적절성 나타내기, 혹은 희망 포기. 같은 용어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옆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작성해 드렸죠. 시험에서 다양하게 용어를 선택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입니다 라고 안내해 드린 내용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관심 끌기가 뭡니까? 가정 내에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나는 관심을 끌 때에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자, 힘 행사하기는 뭡니까? 네, 내 마음대로 하기예요. 내 마음대로 가로 열고 남의 제어 OX, X. 다른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 자, 내 마음대로 할 때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자, 안갚음 하기는 뭐예요? 안갚음 단어 그대로 상처 반사, 즉 상처를 받은 만큼 돌려준다. 네, 상처를 받은 만큼 돌려줄 때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자, 무능한 보이기는 뭐예요? 조금 슬픈데 타인 기대 OX, 그렇죠. 타인이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야만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이렇게 네 가지의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부모는 이러한 행동 목표를 잘 관찰해서 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럴 때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유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연적 기결이에요. 두 번째는 논리적 기결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저서에서 많이 나오는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녁 먹는 시간은 몇 시? 6시에 저녁을 먹어요, 우리 집은. 자, 6시에 저녁 먹는 시간에 저녁밥 먹자, 저녁 식사 시간이야, 밥 먹자 했는데 유아가 싫어요, 안 먹어요,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라고 하고 게임을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져요. 자연적 기결에 해당이 되죠. 유아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당 시간 6시, 즉 저녁 먹는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자, 자연적 기결이라고 볼 수 있다면 논리적 기결은 뭐예요? 네, 6시에 네가 저녁을 먹지 않으면 엄마는 다시 저녁을 준비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자녀의 행동, 즉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걸 부모와 자녀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일종의 규칙이죠. 그래서 유아의 행동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규칙들에 맞추어서 행동들을 규제해 볼 수 있는 통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자연적 기결이고 뒤에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이 바로 논리적 기결입니다. 자, 드라이커스 민주적 부모교육이론, 암기해야 되는 단어 드라이커스 민주적 부모교육이론. 자, 그다음 무슨성, 평등성, 관심 끌기, 내 맘대로, 힘행사하기, 상처 반사, 안갚음하기, 타인 기대 X, 무능한 보이기,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자연적 기결, 다음엔 밥을 먹어야겠구나, 밥을 안 먹었더니 밥을 차려주지 않으셔서 나는 이제 배가 고플 거야. 바로 논리적 기결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커스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그 다음 내용은 바로 하임 기노트가 제시한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입니다. 자, 용어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부모교육 이론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다. 즉 인간 중심일 것 같죠. 자,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 역시 빨간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죠. 자, 부모교육 이론은 재미있는 문제의 출제 경향이 학자 이름과 그리고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자와 부모교육 이론의 명칭은 외워야 합니다. 자, 개요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4단계로 시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은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다면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은 바로 로저스나 메슬로우 등의 그렇죠. 인본주의 심리학을 부모교육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적용했을까요? 특히 따라서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 상호 인간적으로 존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 상호 인간적 존중이라는 맥락을 좀 이해해 놓으십시오. 자, 기노트가 제시한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 다출제가 되고 있는 바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4단계는 단계를 일단 외우셔야 되겠죠.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서대로 외우시고, 자, 어떻게 외워요? 처음에 불평 늘어놓기 혹은 경험과 불평 늘어놓기. 두 번째 단계, 감수성 높이기 단계, 감수성 증진 단계. 용어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개념 형성 단계. 마지막, 기술 익히기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뭘 털어놓는다 그래요? 누가? 그렇죠. 부모가 지도자, 부모교육 전문가에게 자녀에게 갖고 있던 불만, 기대, 불안 이러한 것들을 털어놓는 단계입니다. 자,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면 A 부모도 털어놓고 B 부모도 털어놓고 C 부모도 털어놨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자, 감수성 높이기 단계에서는 부모가 누구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보는 단계일까요? 그렇죠.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보는 단계예요. 1단계에서 부모가 자신이 자녀에게 가졌던 불만을 털어놨다면 2단계에서는 털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한번 느껴보는 단계. 자, 3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실제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단계. 마지막 4단계는요. 앞에서 배운 기술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불평 이야기. 두 번째, 부모가 자녀의 입장 이해. 세 번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네 번째, 배운 기술을 다시 확대 적용해보는 단계. 자, 빨간펜 동그라미 암기하십시오. 자, 세 번째 학자 만나보죠. 에릭 번이지요. 네, 에릭 번의 상호 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자, 일단 빨간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네, 학자 암기하시고 그리고 부모교육 이론 명칭 암기하세요. 자, 개요로 에릭 번의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의 기초를 같이 봅시다. 자,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자, 의사소통에서 자, 한 사람의 모해에 대해서 빨간펜으로 갈게요. 자극, 스트로크. 자, 쓰다듬기, 스트로킹, 자극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것. 자, 모든 인간을 뭘 받기를 원한다? 상호교류 분석 이론의 기초예요. 자극을 받기를 원한다. 이 자극, 쓰다듬기는 이걸 통해서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자기를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뭘 통해서 이 쓰다듬기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인성이 형성되고 자기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자극을 통한 교류를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상호교류 분석 이론이 되겠죠. 자, 다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번은 세 가지 인간의 자아 상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 어린이 자아 상태. 두 번째, 오케이. 성인 자아 상태. 세 번째, 부모 자아 상태. 자, 각각의 자아 상태의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아 상태가 뭐죠? 그렇죠. 바로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제시하죠. 자, 어린이 자아 상태는 뭐죠? 생리적인 욕구, 본능들과 관련된 자아 상태예요. 자, 어린이 자아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어린이 자아 상태와 변화된 어린이 자아 상태가 있죠. 타고난 천성적 어린이 자아 상태, 변화된, 개조된 어린이 자아 상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나 생리적인 욕구를 벗어나는 자아 상태, 즉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무감각한 자아 상태, 바로 성인 자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본능이나 생리적 욕구를 규제할 수 있는 자아 상태가 바로 성인 자아 자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동의 규율이나 가치나 도덕,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자아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획득되는 자아죠. 바로 부모 자아 상태입니다. 부모 자아 상태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잘 보호해주는 양육적 부모 자아 상태와 그렇지 않고 지시를 많이 하는 부모 자아 상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통해서 인간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에서의 자극과 반응이 상호 보완적인 경우, 즉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한다 이런 말 하죠. 우리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하고는 말이 너무 통해서 좋아.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담벼락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 속에서 하지요. 자, 그렇게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교류가 빨간펜 동그라미 보완적 혹은 상보적 상호 교류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자아 상태로 질문을 할 때에는 어린이 자아 상태로 답을 해준다. 또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 부모 자아 상태로 질문을 할 때에는 부모 자아 상태에서 어린이 자아 상태로 답을 해준다. 점심시간을 놓친 유아가 엄마 저 배가 너무 고파요 하고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 부모의 부모 자아 상태로 요청을 했어요. 자, 이럴 때 부모가 그렇구나. 배가 많이 고프구나. 엄마가 뭘 준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상호 보완적이고 상보적인 상호 교류가 돼요. 그러나 엄마가 야, 점심시간이 지났잖아. 1시가 넘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성인 자아 상태에서 어린이 자아 상태로 대화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혹은 꾸짖는 자아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성인 자아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죠. 이 어린이는 밥을 차려주길 원하는 위로받고 싶은 말로 질문을 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돼 라고 현실적으로 체크를 해줘요. 자, 이러한 경우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명명한다?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교차적 상호교류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상호교류에서는 잠재적 상호교류도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즉, 전달하고 싶은 말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메시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숨겨놓는다?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숨겨놓는 상호교류가 바로 잠재적 상호교류가 됩니다. 자, 에릭 번의 인간의 자극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등장한 상호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키워드가 자극과 그 다음에 쓰다듬기라는 단어, 세 가지의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 성인 자아 상태, 또 부모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의 두 가지 천성된 개작된 이러한 유형 구분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교류의 유형 세 가지 보이시죠? 네, 말이 통하는 상보적, 보완적 상호교류, 대화가 단절되어 말이 안 통하는 교차적 상호교류,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숨겨놓는 잠재적 상호교류 외워놓으세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에서 다출제가 되고 있는 학자가 한 명 있어요. 가장 많이 지금 4명의 학자와 그리고 4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3가지. 마지막 4번째 학자가 바로 가장 많이 다출제가 된 학자입니다. 자, 함께 만나볼까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고든이죠. 자, 빨간펜 동그라미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자 명칭 외우시고 이론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이론.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입니다. 자, 부모의 효율성을 훈련시키는 이론. 자, 어떤 내용인지 개요로 그 기본을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의 원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학자입니다. 유아교육과 부모, 방금 만난 드라이커스나 기노트나 그 다음에 번, 마지막에 고든 중에서 이 4가지의 부모교육 이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이 더 많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 배경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본주의 심리학이 또 등장을 하네요. 자,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에 입각한 이론이다.
자, 모든 인간관계에 관한 이론인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아래에 있는 훈련의 원리 100% 외우셔야 합니다. 자, 먼저 뭘 확인한다?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 암기 단어 먼저. 그 다음 문제의 소유자 가려내기 혹은 문제의 소지자 가려내기. 자, 그 다음 자 반영적 경청 혹은 적극적 경청이라는 방법.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 전달법이 있고 나 전달법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행동, 느낌, 결과가 있어요. 다 빨간 펜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바로 무승부법이 있죠. 자, 무승부법의 6단계 암기 준비, 갈등 확인, 그 다음 해결책 탐색, 그 다음 해결책 평가, 그 다음 최상의 해결책 결정, 그 다음 결정한 해결책 수행 방법 결정. 자,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까지 총 6개의 단계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수용성 수준 파악은 누가 누구의 무엇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자녀가 소파 위에서 껑충껑충 뛰는 거를 부모는 그대로 뒀어요. 괜찮아 하고 뒀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야단을 치십니다. 수용성이 다르죠.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소파 위에서 껑충껑충 튀는 행동을 어떨 때는 수용하다가 어떨 때는 수용을 하지 않는지를 파악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 수용 여부 정도를 파악하는 게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입니다. 자, 수용성 수준을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부모나 자녀 중에 누가 문제인지, 즉 문제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문제의 소유자를 가려냅니다. 자, 이 문제의 소유자를 가려냈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반영적 경청, 적극적 경청입니다. 자, 어떤 경청입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잘 들어주는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부모의 메시지가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담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메시지 의도들은 고려되지 않고 자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게 바로 들어주는 거, 언어적 반응이 반영적 경청, 적극적 경청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소유자가 부모예요.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나 전달법이죠. I message method죠. 즉 부모가 자녀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래서 힘들어. 나 때문이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이러한 나 전달법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부모를 괴롭히는 자녀의 행동. 자,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결과. 자, 또 그 결과에 대한 부모의 느낌. 그래서 행동, 느낌, 결과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나 전달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반영적 경청이나 나 전달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바로 무승부법이죠. 자, 무승부법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다 이기는 방법. 그래서 동일한 용어가 있죠. 무패 방법, 누구도 지지 않는다. 또 민주적이다, 민주적 방법. 또 권위적이지 않다, 비권위적 방법. 다시 한번 무승부법은 반영적 경청이나 나 전달법을 사용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패 방법이고 비권위적 방법이고 민주적 방법이다. 즉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이기는 방법이다. 자, 무승부법의 6단계는 조금 공부하기가 어렵겠지만요. 용어 자체, 6단계의 명칭 자체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외우자, 갈등을 확인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탐색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이 합당한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해결책을 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수행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무승부법의 6단계는 꼭꼭꼭 개념 공부 전에 단계 명칭을 외워놓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몇 명의 학자와 몇 명의 이론 다시 한번 보면 그쵸? 네,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잘못된 행동 목표 4가지 암기하기, 그 다음에 행동 통제 방법 2가지 암기하기, 그 다음 하임 비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에 근거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모교육 4단계 털어놓기, 감수성 높이기, 개념 형성, 기술 익히기 단계 암기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에릭 번의 상호교류 분석 이론 외우시고, 자, 이 중에서 자극, 스트로크, 쓰다듬기라는 용어 좀 기억해 놓으시고, 3가지 자아 상태, 어린이, 성인, 부모, 그 다음에 3가지의 교류, 자, 교차적, 보완적, 상보적, 그리고 교차적, 마지막 잠재적, 이러한 교류의 유형 외워놓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고든이죠.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훈련의 원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확인하는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 그 다음에 문제의 소유자 파악하기, 소유자를 파악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반영적 적극적 형청, 또 iMessage나 전달법, 그리고 나 전달법의 3가지 구성 요소, 행동, 느낌, 결과. 그 다음에 이 2가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무승부법, 마지막으로 무승부법의 6단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과 부모였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주십시오. 자, 한 주 동안 숙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반드시 단어 암기하기, 그리고 강의 중에 설명한 키워드 내용 정도로 공부해도 임용시험에서는 조금 충분히 풀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인 공부 전에 반드시 본 강의 내용에서 키워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익혀놓으세요. 자, 한 주 동안 우리 15강에서 만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내용 궁금하게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합격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우리 산타 유아리와 2차에서 만나자고요. 자, 1차 합격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러 올게요. 최선을 다하는 강의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리아리 합격!